이번 시간은 KBS 프로그램을 말한답니다. 오늘은 김태훈 시청자평가원이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에 대해 의견을 전합니다. 김태훈 평가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태훈 평가원은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에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청자 평가원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역방송총국이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지역총국의 재정은 물론이고 인력 상황도 많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제주방송총국의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라는 프로그램은 제게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깊은 감동을 줬기 때문이죠. 평소 제주를 좋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가져왔습니다. 꼬닥꼬닥 걷는다는 제주어로 천천히 꾸준하게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 2명에 초대 손님 2명, 도합 4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8일에는 광복절을 기념해서 최후의 결전지 1945년 제주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은 미군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지키기 위해 7군데 지역을 선정하고 끝까지 결사항전한다는 내용의 결호작전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일본 땅도 아닌 제주도가 7번째 지역에 포함되면서 섬 전체에 각종 군사시설이 설치됩니다. 물론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돼 가전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저도 이번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요. 제주도에 오름이 약 36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는 이 시기에 무려 100여 군데의 오름에 군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구조물만 세운 게 아니라 땅굴까지 파서 연결하는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그 밖에도 비행장을 여러 개 건설한다든지 해안 절벽에 450개에 가까운 동굴을 파서 자살 어뢰 기지를 만드는 등의 말도 안 되는 공사를 벌였습니다. 제주도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4만 명 이상이 이 일에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중간에 그때 상황을 재현하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동굴을 파는 제주도민과 채찍을 들고 노동을 강제하는 일본군이 등장하는 장면이었죠. 그거로 보니 당시 제주도민의 고통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드라마 대사가 오롯이 제주어라는 사실입니다. 지방총국 사정에 이런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어서 화면 구석을 살펴보니 이야기 제주사 2011년 8월이라는 고정 자막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작한 드라마를 이번 프로그램에 재활용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역 방송국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맥락이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은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를 제작한 양태혁 PD에게 서면으로 전달받았는데요. 정은혜 아나운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처럼 제주 역사를 차근차근 들여다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BS 제주총국은 이미 2011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3년 2개월에 걸쳐 이야기 제주사라는 제주 역사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어 드라마 에피소드가 삽입된 역사 다큐로 2000년 전 고대 탐라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제주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이야기 제주사는 외부가 아닌 제주인의 시각에서 지역의 역사를 바라보고 제주 정서가 담긴 제주어를 활용해 친숙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기획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어렵게 탄생한 이야기 제주사를 방송한 지 꼭 10년 만에 다시 한번 우리 제주의 역사를 되새기자라는 의미에서 기존 영상 자료를 활용해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역사는 지역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평가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는 작년 5월 10일에 첫 방송을 하고 현재까지 50회를 훌쩍 넘기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방식이 가히 전방위적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있고 회차별 주제 또한
정치적 사건은 물론이고 문화적 에피소드까지 두루 포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주와 몽골의 관계, 조선시대 유배 문화, 그리고 4.3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를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역 총국에서 지역사를 이렇게 꾸준하게 다루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변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이어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제작 여건이 충분히 허락된다면 제주 역사와 관련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지요? 네, 이에 대한 답변도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역시 이야기 제주사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제주사를 제작하면서 제주총국은 제주어 드라마라는 지평을 열었습니다. 2018년 지역국 최초로 12부작 제주어 드라마를 제작 방송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주어를 활용해 제주의 역사, 문화 관련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방송국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역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대하 드라마를 탄생시키고 싶습니다. 전투 장면 등을 재현하는 게 어렵겠지만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제주어 드라마로 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주라는 섬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그려내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평가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의 프로그램 정보를 보면 제주 총국이 가지고 있는 영상 자료들을 활용해 제주 역사를 조명함으로써 제주의 정체성을 찾고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물론 천년 제주 역사를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긍심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갔습니다. 지역 총국이 지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선언은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공영방송으로서 마땅히 채택해야 할 제1의 가치가 아닐까요? 여건이 허락된다면 제주 역사를 소재로 한 대하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는 제작진의 포부에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역사란 변방이 중심부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중심에서 그저 멀리 떨어진 주변부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변화가 일어나는 변방이 되기 위한 제1의 조건이 바로 자기 언어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변방 방송국 KBS 제주총국의 지역사 프로젝트를 그래서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하 드라마 제작에 대한 꿈도 멀지 않은 미래에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훈 시청자 평가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